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 모든 것의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두 번째 시간으로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법에 이렇게 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류별로서는 2류 위험물이고 품명으로는 황아린, 정린, 유황,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그리고 인화성 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다음 지정 수량이 100kg, 500kg, 1000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행령 별표 1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위험 등급 쪽은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보시면은 2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래 제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류 위험물은 2등급과 3등급 뿐이다. 따라서 우리 1류 위험물 암기했던 방법처럼 요 놈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황정류 끊고 마철금 끊고 인 하고선 1, 5천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 1호천이라는 내용은 뭐다? 지정 수량이다 라는 거 1호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류 위험물의 그 대표적인 성질, 1류 위험물도 대표적인 성질이 있었죠. 제 2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은 뭐예요? 그치, 가연성 고체다. 해서 이 부분까지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밑에 참고를 한번 볼게요. 참고. 어떻게 보면 이 2류 위험물에서는 이 참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험물 위에서 봤던 그 품명들의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 위험물이 되지 않는 조건, 이거를 법으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은 꼭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가연성 고체 1번을 보면은 가연성 고체가 대표적인 성질이었죠. 제2류 위험물에. 근데 이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이 가연성 고체에 대한 이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 2번부터 6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2번부터 6번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능사건, 산업기사건, 기능장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유황, 2번 유황, 순도 60 중량 % 이상인 것. 그리고 3번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번 금속분,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음 5번 마그네슘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한대요. 따라서 읽어보면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은 덩어리 상태의 것, 그리고 직경 1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자, 요 기억 니은을 잘 보시면은 제가 제본에 보시면은 요 뒷내용이 빼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수정을 이제 할 건데요. 뒷내용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위험물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그네슘, 금속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일반 물체들 같은 경우에, 크기가 큰 게 불에 더 잘 붙겠어요? 아니면 크기가 작은 게 더 불에 잘 붙겠어요? 그죠? 크기가 작은 게,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면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가 결국엔 2mm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일 것, 2mm보다 큰 막대 모양일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큰 거. 따라서 요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 상식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작을수록, 입자가 고울수록 더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놈들은 상태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해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화성 고체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게 출제가 되냐면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를 다 한 줄씩 쭉, 그러니까 철분이면 철분에 대한 그 정의를 쓰는 거, 금속분이면 금속분에 대한 정의를 쓰는 거, 이게 이렇게 기능장에서는 출제가 돼요. 기능장에서 물론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보통 기능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이렇게 괄호를 쳐줘요. 물론 제가 지금 괄호를 여기만 쳤지만 이렇게 안 치고 다른 부분을 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죠? 특히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에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서 넣는 문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한다고 여기 답만 외우면은 혹시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답을 못 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건, 산업기사건, 기능장이건 여기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문장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2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이 공통 성질에 대해서 뭐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고 이 문제들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필기시험 대비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2류 위험물에, 그러니까 실기에 출제가 된다면 2류 위험물을 유추해낼 수 있게끔 보기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한 암기는 아니더라도 제2류 위험물에 이 성질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눈으로는 꼭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쓸 정도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2류 위험물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공통성질.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소견성 물질이다. 그리고 연소 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 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자,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반응을 해서 이러한 유독한 가스를 가스가 나온다라는 그런 반응식들이 이제 나오겠죠.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모두 무기 화합물이며 산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서 2류 위험물은 저장하고 취급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불꽃, 불티 등 화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그렇죠. 가연성 고체니까. 2번 용기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쵸. 이게 요게 이제 저장 취급에서는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금속 같은 거는 물이나
산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의 반응식이 주 내용으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다음 참고를 한번 볼게요. 제2류 위험물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해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에 있는 그 세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4 용지를 1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 장 펴 놓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판서를 시작할게요. 판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2류 위험물 해서 요 놈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였었죠? 방금 전에 대표적 성질로 가연성 고체였죠. 가연성 고체. 자, 그래서 이제 품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품명 황적 유 끊고 마 철 금 끊고 그리고 인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1, 5, 1000 이렇게 적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황정유 끊고 마철금 끊고 인 해서 1, 5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등급이 2등급이었죠. 2등급. 1등급이 없었어요. 1등급이 없었고 2등급에 얘는 3등급 그리고 얘도 3등급이었고 지정 수량이 1, 5천이었죠. 1, 5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0kg. 그리고 마철금은 500kg.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1000k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뭐다? 요거예요. 지정 수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황정유 끊고 마철금 끊고 인 해서 1, 5, 1000 해서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품명이 되겠죠. 품명이 이제 되겠고 이제 그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뭐냐면 황화린. 그리고 적은 정린. 그리고 유는 유황 되겠고요. 마는 마그네슘. 그리고 철은 철분.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도 되고 마그네슘 분도 돼요. 마그네슘 분. 그리고 금은 금속분. 그리고 인은 인화성 고체. 이렇게 품명이 나뉘어져요. 자, 이제 황화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황화린의 경우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황화린. 두 번째가 오황화린. 그리고 세 번째가 칠황화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요놈들의 화학식을 보면은 삼황화린은 P+,
P4S3, P4S3. 5항아리는 P2S5, P2S5. 7항아리는 P4S7. 이렇게 화학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놈들의 이제 각각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요놈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요놈의 세 가지 중에 공통적인 거를 이제 보기에다 주고선 그놈의 뭐 물과의 반응식, 연소 반응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일단 첫 번째 3항아리는 조해성이 없다. 그래서 요놈은 물에 녹지 않는다. 다시 써드릴게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5항아리는 첫 번째 조해성이 있다. 그리고 7항아린도 조해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해성이 없고 있고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항아린의 종류 중 조해성이 없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고 그놈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한 문제에 두 문제로 파생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는 조해성이 없고, 그리고 조해성이 있고 없고, 일단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해성이 없는 놈의 화학식을 쓰고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게 연소 반응식이죠. 연소 반응식. 다음 밑에 놈도 연소 반응식. 그리고 7항아린도 연소 반응식.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항아린의 종류 중 뭐 조해성이 있기는 하지만 물과 반응해서 황화수소를 발생하는 놈 두 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은 이 5항아린하고 7항아린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해성이 있지만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발생한다. 따라서 요놈들의 그 5항아린과 7항아린은 물과의 반응식도 중요하겠죠. 그쵸? 물과의 반응식도 잘 출제될 거다. 왜? 5항아린과 7항아린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를 화학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황화수소를 화학식으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5항아린하고 7항아린은 물과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놈한테는 주수 소화가 안 되겠죠. 주수 소화가 안 되고 분말 건조사 CO2, 분말 건조사 아니면은 CO2 소화 약제로 소화를 해 줘야 한다 라는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조해성이라는 거를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회성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 그 노출되어 있는 그 고체가 있을 거잖아요. 삼황아린이라고 치면, 근데 삼황아린은 조회성이 없으니까 5황아린이라고 치면 요 놈이 이제 공기 중에 놓여 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을 이놈이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요 놈이 녹는 현상. 그거를 이제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회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황하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정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P입니다. 자, 이 정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없어요. 그냥 정린이에요. 그래서 얘가 품명이자 곧 종류가 되는 겁니다. 유황도 마찬가지예요. 유황도 S거든요. 화학식이 유황도 품명이자 종류다. 품명이다. 종류다. 그래서 정린을 한번 보면은 P고요. P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연소 반응식이에요. 연소 반응식이어서 4P 플러스 5O2는 2P2O5인데 이 반응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에 기타 자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소 반응식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연소 반응식이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 제3류 위험물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3류 위험물을 보면은 황린이라는 놈이 있어요. 황린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의 화학식은 이제 P4가 되거든요. P4. 그래서 동소체라고 합니다. 정린의 동소체, 황린의 동소체에서 정린은 P, 황린은 P4.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이 황린이 이 화학식이 P4잖아요. P4. 근데 우리는 이제 정린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을 막 암기를 한단 말이죠. 암기를 하면은 원래는 P 더하기 O2는 P2 더하기 O2예요. 그래서 앞에 요 큰 숫자들은 좌우측을 맞추기 위해서 개수라고 하는데 좌우측의 각 원소들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4, 5, 2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부분은 제 영상 중에서 미정계수법이나 비교계수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요거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튼 넘어가고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P 앞에 큰 숫자, O 앞에 큰 숫자, P2O5 앞에 큰 숫자, 이 숫자들은 다 몰수를 말해요. 몰수, 개수. 그런데 황린이 P4다 보니까 정린의 화학식을 쓰라고 그러면은 4P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황린은 P4니까. 황린의 동소체라며. 그래서 정린은 4P야.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무조건 P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황린은 P4지만 정린은 P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정린에서 또 아셔야 될 게, 요 황린을 공기 중에서, 공기를 차단하고 250에서 260도 C로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을 하면 정린인 P가 만들어진다. 황린을 공기를 차단해서 250에서 260도.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 교재에는 그냥 260도라고 이제 교재에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시중교재요. 나와 있었는데, 최근, 한 몇 년 전,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몇 년 전에 출제된 진짜 실제 시험에서는 250도씨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포함해서 250도, 약 250도에서 260도, 요러한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정린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그 실기 시험에서 보기로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정린을 이제 유추하기 위한 보기로 나올 수가 있고, 필기 시험 문제에서도 사지선다형의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린은 성냥하고 화약에 사용되는 놈이다 라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황 넘어갈게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자, 유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놈은 품명이자 종류가 되는 겁니다. 유황. 그래서 앞서 봤듯이 유황의 정의 있죠. 정의 뭐였어요?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 그게 이제 유황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놈의 순도 종류가 있어요. 단사황, 잠깐만요. 단사황, 그리고 사방황, 고무,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앞서 그 우리 황아린 공부할 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얘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얘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단사황, 그러니까 요 부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황화탄소라고 이제 사류위험물의 특수이나물의 물질이 있는데, 그놈한테 녹는지 안 녹는지만 알면은 유황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2에 CS2 요게 이제 이황화탄소입니다. 이황화탄소 사류위험물 특수이나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놈한테 녹는다, 녹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단사황, 사방황은 녹는다. 그리고 고무상황은 녹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유황의 종류 중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는 황의 명칭을 쓰시오라면 고무상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은 당연히 가연성 고체, 다들 이제 불에 타는 것들이니까 연소 반응식이겠죠. 연소 반응식. 기타 자료 게시판에 있다고 했어요. 연소 반응식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 놈들은 이제 물이나 산에 녹지 않는데, 물이나 산에 녹지 않는데, 요 고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녹는다. 물 또는 산에 고무 상황은 녹는다. 참 헷갈리죠. 이황화탄소는 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물하고 산에는 녹는다. 그리고 요 놈들은 반대로 물, 산에 녹지 않는다 라는 거 좀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전기의 부도체로서 절연체에 사용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실기시험하고 필기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요 놈도 성냥, 화약의 재료로 쓰인다. 성냥 화약의 재료로 쓰인다. 그리고 살균제, 표백제에 사용을 한다까지 해서 이 정도만 좀 유황의 특징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필수암기사항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거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고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일단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먼저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Mg입니다. Mg. 그리고 철은 Fe가 될 거고요. 이렇게 요 놈들도 마그네슘하고 철분도 분명이자 종류가 되는 애들이에요. 마그네슘하고 철분도 분명이자 종류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요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어디에 속해요? 금속에 속하죠. 금속.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에는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은백색의 광택. 공통입니다. 금속분은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얘네들이 출제가 될 때 마그네슘이나 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 명칭을 안 주고선 유추해낼 때는 항상 은백색의 광택, 경금속 이렇게 보기를 넣어줍니다. 유추할 수 있게. 그래서 요 놈들은 그 금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쓸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과 반응식이죠. 물과 반응식. 영상 첫 부분에도 제가 물과의 반응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뭐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나 마그네슘이 생성되고 수소가 생성되고 그리고 철분도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잠깐 적어 볼까요? 금속이 물과 반응을 한다. 이러한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속이 있을 거고 H2O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금속이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던 그 금속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이 금속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고, 요 뒤에는 물과 반응했기 때문에 수산화 OH가 붙게 됩니다. OH 그리고 더하기 H2 이렇게 만들어져요. 금속과 물의 반응식은 다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이제 뭐 삼류나 뭐 이렇게 이런 쪽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H2가 아닌 다른 가연성 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하는 물질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속과 H2가 반응을 하면 반응했던 그 금속이 그대로 이 자리로 와서 그 금속 화학식이 들어가고요. 뒤에 OH만 붙고 그 다음에 수소가 붙는다. 그러면은 금속의 종류가 우리가 몇 가지예요?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 금속을 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반응식 수십 개를 바로 암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반응식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물과 반응식을 좀 아셔야 되고, 연소 반응식이 있는데, 연소 반응식, 요건 이제 산화 반응식이라고 해요. 산화 반응식. 산소와 반응을 하는 반응식이고, 그리고 이산화 탄소와의 반응식, 그리고 산과의 산과 반응식, 특히 염산, 황산, 요놈들하고의 이제 이 금속들이 반응하는 반응식, 그리고 질소와의 반응식. 요 반응식들도 모두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타 자료 게시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이러한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물과 반응해가지고, 여기 반응식 한번 볼게요. 물과 반응해서 요 가연성 가스,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수소와는 없어야 되고요. 또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작을수록 위험한 거기 때문에 분진 폭발을 조심을 해야 된다.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뭐 별로 내용도 없지만 요 정도 내용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치, 정의. 마그네슘이 위험물이 될 수 없는 조건 두 가지, 그 이상 큰 것들, 그거 아셔야 되고, 철분, 그리고 금속분, 문장으로 길게 쭉 나와 있었던 그 정의들 있죠.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식들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속분, 철분까지는 종류가 품명이자 종류였으니까, 이제 금속분에는 종류가 있어요. 금속분에는 알루미늄 분이 있고, 아연분이 있어요. 아연분. 뭐 종류는 더 많겠지만 안티몬까지 있네. 안티몬. 자, 종류는 더 있겠지만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그냥 대략 요 정도 부분이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알루미늄분 같은 경우에도 AL 화학식이죠. AL이고, 아연분은 ZN, 그리고 안티몬은 SB.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알루미늄 AL, 아연 ZN, 마그네슘 Mg, 철 Fe, 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제 봤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류 위험물은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따라서 요놈들도 다 이런 반응식들을 이 기타 자료 게시판 참고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화성 고체, 마지막으로 이제 인화성 고체로 넘어갈 건데, 인화성 고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정의. 뭐였었죠?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질 40도 미만인 고체를 우리는 인화성 고체라고 하니까 그 정의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놈의 종류를 좀 시험에 나왔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종류가 좀 있어요. 인화성 고체의 종류. 첫 번째가 고형 알코올. 그리고 두 번째가 메타 알데히드. 그리고 세 번째가 제3 부틸 알코올.
대산부틸 알코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죠? 제가 요 알루미늄 분에서 좀 빼먹었던 게 있는데, 뭐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한데 필기 문제하고 실기 문제에서도 봤던 것 같긴 한데,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보기가 나올 경우에 부동태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태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동태화는 뭐냐면은 이제 공기 중에서 표면의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내부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뭐 부동태화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뭐, 좀 적어 드릴까요?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태화. 공기 중에서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내부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부동태화. 됐죠? 그리고 뭐 철,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이 이제 진한 질산과 반응하여 그 금속 표면에 부식이 되지 않는 얇은 수화물이 막에 생기는 상태, 요거를 이제 부동태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학식 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들이 좀 있고 그나마 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황화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회성에 있고 없고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그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 놓으시고 혹시나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적어 주셔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암기 노트를 새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큰 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2번 정도 더 출제가 됐네. 이러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혹시나 이제 보이시게 되면 그것들은 이제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빈 곳에다 적어가지고 본인만의 노트로 만들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3류 위험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